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중종실록 제7부 조선의 신데렐라맨 중종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중종실록의 주인공은 사실은 중종이어야 되죠. 근데 그동안 이제 너무 공신들하고 살인들 이야기만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엄연히 이제 중종실록의 주인공은 중종이 맞습니다. 이제 오늘 그 중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중종은 성종의 적자입니다, 사실은요. 원래 이제 진성대군이었죠. 이복형이었던 연산군이 이제 왕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성대군이 서자였던 건 아니에요. 진성대군도 적자는 맞는데, 다만 이제 같은 적자라고 하더라도 연산군이 장자였고,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세자로 책봉이 돼서 연산군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패비 윤씨보다도 정인왕후 윤씨가 먼저 총위를 얻어가지고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차라리 진성대군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뭐 이제 연산군 같은 폭군은 안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긴 하죠.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만약이란 것은 뭐 굳이 뭐 그렇게 생각해봤자 별 의미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연산군 입장에서는요 사실 가장 걸쩍지근한 게 진성대군이에요. 심지어 연산군은 어머니 쪽이 좀 정통성이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중전 자리에 올라가긴 했지만 패비가 된 다음에 사약까지 받은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쪽의 정통성까지 따지고 본다면은 진성대군이 가장 정통성이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군의 자리를 만약에 노린다면은 그 가장 강력한 후보군이 바로 진성대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왜 연산은 진성대군을 죽이질 않고 살려뒀는가? 그 얘기는 뭐 이제 예전에도 언급드렸지만 바로 그 신씨와 관련된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연산이 후궁들, 뭐 장덕수를 비롯한 흥청들 이런 여자들을 굉장히 이제 밝히고 거기에 빠져들고 황혼무한 행각을 벌이고 했던 거하고 이제 별개로 중전 신씨를 굉장히 아끼고 예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중전 신씨의 남동생이 바로 신수근이고 그 신수근의 딸이 바로 진성대군과 결혼을 했다. 만약에 진성대군을 건드리게 되면은 당연히 신씨 집안도 아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자기 중전이었던 신씨의 그런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가지고 진성대군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은 진성대군 특유의 처세술도 여기에 굉장히 크게 한몫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대군이 뭔가 좀 튀는 행동을 한다든지 좀 성급한 행동을 했다든지 했으면은 제거됐겠죠. 근데 그러질 않고 그야말로 이제 몸을 납작 엎드려가지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 입장에서는 이제 딱히 밑볼 만한 행동을 진성대군이 하질 않으니까 굳이 이제 연산도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질 못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연산 대단히 변덕스러운 인물이었고 기분파에다가 막가파였죠. 그러다 보니 진성대군 입장에서는 언제 자기한테 숙청의 칼날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한 나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성대군은 연산 7세 내내 어떻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살아남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몸을 한껏 낮추고 정말 조심스럽게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그냥 숨죽이고 사는 것이 진성대군의 일과가 됩니다. 그래서 진성대군은 연산 치세 시절 그야말로 이제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조심성을 갖게 되는데 이런 조심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야사 일화기는 한데 진성대군이 항상 그걸 걱정을 했대요. 자기 이복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변덕을 부려가지고 나한테 죽음을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갑차사 때 죽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이거 곱게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진성대군은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여차하면은 자결할 그런 이제 준비를 해놓고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야사 일화인데. 그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던 날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반정 세력 측이 중종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때 이제 진성대군이었죠. 진성대군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오니까
진성대군이 덜커덕한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형이 나를 죽이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목을 매달아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와이프였던 신씨 대단히 또 이제 대담하면서도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씨가 진성대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급하게 자결하지 말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라. 일단 담장 너머로 살짝 살펴봐라. 그때 만약에 몰려온 군사들이 창을 들고 우리 집을 겨누고 있다. 그러면 그건 당신을 체포하러 온 거다. 그때 자결을 해도 늦지 않다. 근데 만약에 등지고서 창을 우리 집 바깥쪽으로 겨누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집을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당신이 어쩌면 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성대군이 신씨의 말대로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살펴봤대요. 아니나 다를까 병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진성대군의 집을 등지고 창을 바깥으로 겨누고서 그렇게 에스코트하는 형국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진성대군이 자결을 하는 것을 중단을 했고 본인 입장에서 뭐 이제 잘된 일이죠. 그 덕분에 결국에는 왕이 되었다라는 야사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야사일화이기 때문에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일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진성대군이 그만큼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성대군은 어떻게 보면은 신데렐라처럼 유리구두 한번 이제 잘 얻어 걸려 가지고 왕자님한테 이제 바로 스카우트했던 신데렐라처럼 그야말로 이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박에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게 진성대군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 힘들었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렇게 됐던 이유가 자기가 무슨 힘을 가지고서 뭘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철저히 공신들이 주도를 했고 그러니까 조선에서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했던 일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이 중정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정이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요. 태종이라든가 세조라든가 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중종 같은 경우는 중호자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중종이 왕이 됐을 때는 사실상 공신들의 천하가 열리는 게 뭐 어느 정도 예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종 입장에선 다소 좀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였냐? 박원종을 비롯한 공신들 입장에서는 제일 찜찜한 게 지금 현재 왕비입니다. 바로 신씨죠. 왜냐하면 거사시에 신수군을 결국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수군을 좀 포섭을 해보려고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제거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신수군이 폐주 시절에 간신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 딸이 중전 자리에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 신수군의 딸을 결국 이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아직 정식 중전은 아니에요. 그냥 궁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명목상 이제 중전의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래서 정식으로 중전으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거 빨리 이거 끌어내려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박원종을 비롯한 공신들이 계속 이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온정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그 아비인 신수군이 이미 간적으로 죽었는데 그 딸을 어떻게 중전으로 정식으로 그렇게 이제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당장 궐 밖으로 내쳐야 됩니다. 자, 그러자 중종 그래도 이제 신씨하고 함께 온 세월이 있었고 그 야사 일화를 놓고 보면은 신씨가 많은 힘이 되졌을 법도 한데 진성대군이 시절에 이제 버티는 데 있어서 그랬을 법도 한데 중종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내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씨는 패비가 되었고 결국 죽는 그날까지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비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영조 때 가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이 패비 신씨는 딱히 잘못한 게 없지 않냐. 그냥 아버지 잘못 만난 죄다. 그리고 아버지인 신수군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근데 그런 이제 동정 여론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단경 왕으로 추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중종이 자기 이제 와이프인 신씨를 내친 데 있어서도
별다른 주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만큼 공신들의 힘이 막강했고 중종은 이거를 눈치 보느라 급급했다. 그러니까 중종 반정을 우리가 이제 일반 백성들의 시각에서 혹은 이제 그때 당시 신하 관료들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순리에 맞는 일이에요. 저런 극악무도한 폭군을 끌어내리고 다시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거는 이제 백성들이나 혹은 신하 관료들 입장에서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왕족,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올라온 중종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 사실 중종 입장에서는 이것도 약간 좀 껄쩍지근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신하가 임금을 끌어내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얘기는 아니죠. 임금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왕이 된 순간 왕의 시각으로 이제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이복형이었던 연산은 앞에 있던 왕들 중에서 전례 없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전례 없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연산조차도 저렇게 이제 맥없이 끌려 내려왔다라는 것을 본 중종은 당연히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도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끌려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신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은 형 눈치 보던 거에서 이제는 공신들 눈치 보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중종의 또 하나의 특징. 자기 이제 왕비 신씨가 그렇게 이제 패출된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이제 저항도 하질 않고 그냥 바로 일말의 미련도 갖지 않고 내보내 버렸던 점을 놓고 봤을 때 중종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중종 치세의 통치 방침을 갖다 결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중종의 가장 큰 특이점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스타일의 군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범함이라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인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연산 시절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해왔고 아니 그 서슬퍼런 연산 시절에 가장 강력한 왕위계성 후보군이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냥 살아남은 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의 그런 처신도 한몫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으면 또 저렇게 살아남았을까.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러면 중종이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면모는 어땠냐? 어떠한 스타일의 이제 왕이 되고자 했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